TV 김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홍준표 시장님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습니다. 대구시장 하면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님을 엄청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DJ 시절에 박지원 비서실장은 박찬종 선배에게 연탄가스 정치인이라고 눈평을 했고, 언론은 그 당시에 기막힌 비유법이라고 극찬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에 친박들의 발호를 연탄가스 정치라고 홍준표 시장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에게 당내에서조차 막말과 비난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연탄가스 정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지금 똑같이 연탄가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 적절할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은 뒤에다 이런 글을 써요. 마무리 글을 씁니다. 앞장서서 도와줄 수 없다면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지. 같은 당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닌가. 또다시 흔들어가지고 박근혜 2기 정권을 만들려고 하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성동,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홍 시장이 저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홍준표 시장 내가 어제인가도 얘기했잖아요. 많이 바뀌었다고. 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홍 시장님 또 맘 편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이게 이제 삼각관계라고 표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 자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재뿌리는 겁니까? 권성동에 이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냥 국민의힘은 그렇게 파장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자기 당권과 관련해가지고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연대설이 나돌고 있는데, 김재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장제원 의원이 뭐 저울질을 하거나 정치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분위기를 띄웁니다. 난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안철수 의원과 장 의원이 연대하는 소위 간장 연대설이 파다했었지만 이준석 징계 후에 당 지도 체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부쩍 김기현, 장제원 연대설이 나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과 무관하게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참 큰일 났다.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 오늘 보니까 지난주보다 1% 올라오셨더라고. 33%. 잘한다. 63 못한다. 이런 와중에 당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분위기를 만들고, 아니 본인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하면 이겨보고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겁니다. 장 의원이 오늘 권대행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시간 전 시간에 여러분께 시사를 해드렸어요. 김기현 의원이 권대행 체제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장제원과 연대설과 연결 짓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좀 말 좀 아껴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 연대설의 핵심 근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 접촉이 가장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지난 14일 날 장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장 의원과 면담을 했다. 그리고 당시 권대행과 장 의원의 불화설이 가장 많은 때였었고 기자들이 장 의원 사무실 앞에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갔잖아요. 장 의원이 김기현 국무부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둘이 만난 걸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장제원으로부터 팽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거리를 만들어요. 나는 같은 국민의당 의원님들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자꾸만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간이 말해줍니다. 장 의원이 지난 11일 날 의원총회와 안철수 의원 첫 국무회의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하고는 만나긴 만났지만 거기도 불참을 했어요. 거기를 가서 참석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불참했습니다. 만날 수야 있죠. 아니 뭐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은 안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어떤 한 복수의 의원은 이런 말을 해. 김 의원과 장 의원의 전략적 연대설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시기는 이준석 대표 징계 처분이 당연권 정지 6개월로 결정된 그 즈음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해관계도 조기 전당대회 개최하고 비슷해진 시점이고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A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권대행이 조기 전당대회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김기현하고 장제원 의원이 연대하게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 A 의원이라는 분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장제원 의원을 뭐 당권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장제원 의원이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머리 복잡한 상황에서 그거 저울질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자기 스타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A 의원이라는 사람도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뻐꾸기 날리기 좋아하는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윤심을 대표하는 장 의원과 힘을 합쳐가지고 세를 키울 필요가 있다. 누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리고 장 의원은 대표가 아닌 사무총장이 되어서 실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리고 장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윤핵관인 권대행이 대표가 될 경우 본인의 입지가 좁아질 수가 있으니까 김기현이라도 붙잡고 당권을 쥐게 한 다음에 본인이 사무총장을 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이준석스럽고 권성동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야지. 그리고 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안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대권 주자들이 양당에서 나란히 당권을 쥐고 관심이 차기 대선으로 쏠리면서 현직에 있는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 거북한 그림이 된다.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 윤 대통령님이 그럴 분입니까? 장 의원이 그럴 분이에요? 아주 미리 본인들은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당 내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입 조심하세요. 지금 대통령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당권 얘기하고 대권 얘기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장 의원이 김기현과 안 의원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한 비의원은 이런 말을 해. 장 의원이 김 의원과 안 의원과 각각 소통을 해보다가
자신에게 좀 더 나은 당권 주자를 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안정이 없다. 장 의원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의원들은 내가 볼 때는 이해관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다. 정말 참 해도 너무한다. 나경원 전 대표 말 맞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는 장 의원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저울질하고 있는겨.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들은 이런 패거리들 빨리 정리돼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카테고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안대를 가리고 보승줄에 묶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오늘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으니까 야야야야야! 그러고 막 강제로 그냥 꽉 붙들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영상. 여러분 오늘 보셨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인권 변호사가 이럴 수 있나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잖아. 인권 변호사를 팔아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앉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주 잔인무도한 증거가 오늘 낱낱이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5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생하면 안 되죠. 탈북어민은 머리를 땅에 막 박아요. 그리고 자해를 시도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잡아 야야야야 소리를 지릅니다.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군사 분계선으로 개 끌듯이 끌고 가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 자유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는 기순 의사가 분명치 않았다. 이렇게 연막을 쭉 치다가 휴대의 중학범이다. 라고 또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살인마로 분위기를 싹 바꿔요.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운동권 특유의 변화무쌍 전술을 계속 구사하면서 이들이 국민을 속여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국민은 분통을 터칩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의 치하는 탈북살인범 2명에게 2명의 온 국민이 펄펄 떨어야 할 정도로 아주 형편무인 지경이라고 그들이 자초하고 실토하는 겁니다. 안보실장 어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새빨간 거짓말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기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김정은이가 누구입니까? 자기 친이북형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고모부 끌고 가지고 총살시키고 이런 김정은을 같이 안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패대기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고? 야, 문재인 법으로 탈북 어민을 휴대의 살인마로 만들어버립니까?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김정은이 먼저다. 그리고 하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여옥 전 의원님. 전여옥 이러면 아주 그냥 저격의 달인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참 저격에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도전의 기회를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긴 침묵을 깼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이재명 의원이 했잖아요. 도전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하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지금 왜 합니까? 이미 접수가 끝난 뒤에 이 말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세상에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이재명 의원은 박지원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를 물어보면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어제까지도. 다만 당이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불허 결정을 내린 이후에 나온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란 점에서 시기가 공교롭게 웃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불허 결정이 끝났어요. 접수도 끝났어. 그런데 지금 와서 당대표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얼마큼 이분이 야비한 분입니까? 아니, 이재명 의원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요. 여기서 박지원 전 위원장은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 대해 불출마 주장을 펼쳐온 박지원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시스템과 질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도 나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고. 박지원을 당대표 출마하는 것을 아마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 바로 이어서 시스템과 질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미 시간은 끝났어. 버스 지나갔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박지원이가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했어요. 아니,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를 찾아갔어. 박지원이가.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 갔습니다. 피선거권 자격 미비를 이유로 접수처에서 서류를 안 받아요. 그냥 거부합니다. 오전에. 그리고 자격 요건은 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박지원이가 반발을 해요. 관계자 하는 말,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자격 미비인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퇴짜 놉니다. 오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오후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박지원은 받아보시고 당이 알아서 해달라. 그러고서 그냥 파쇄하든지 접수하든지 그건 당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서류를 놓고 와요. 거기다가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박지원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 접수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어요. 자, 여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제 이재명 의원한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들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냥 계속 피했잖아요. 어제까지. 그리고 15일 날도 그랬어요. 박지원 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하자 곧바로 취재진이 앉아있는 바닥을 바라보면서 좀 지나가도 될까요? 이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했다니까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고 미안합니다. 나 나갈게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원실 들어가. 의원실로. 그랬는데 이미 접수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 이번에 출마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났고 이미 이제 접수 끝났습니다. 마감됐어요. 그리고 저 박지현이는 결국 접수를 못하고 팽당하고 돌아왔어. 그 이후에 이재명의 발언은 이거는 너무 얍삽하고 사람 죽이는 발언이죠. 그렇게 얘기를 어제 하지. 그저께 하지.
다 끝나고 이제 정리된 다음에 기회를 주면 좋겠다. 당대표 출마 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끝났잖아. 그래, 얼마나 이 속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당대표 하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서른 의원도 그렇고, 97 그 후보들이, 97학번 후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재명 당대표 되면 당 100% 분열된다. 분열. 그런데도 강성 당원들하고 철험의 의원들은 아주 꿋꿋하게 밀고 갑니다. 이재명 이러면서. 어쨌든 민주당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난리 부르스네요. 뭐 바람잘 날 없습니다. 에휴,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은 아마 실시간 1시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